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아내 바람 경험자의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내 바람을 실제로 경험한 남편분께서 마인드 디톡스 카페에 현재 힘들어하고 계신 남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진심 어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현재 남편분의 아내분은 제자리로 돌아왔고 아이들 케어도 잘하고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분께서는 이혼도 고민을 하셨지만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현재는 부부관계 회복에 힘쓰시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남편분의 글 내용을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도한 아내를 둔 남편의 입장에서 상대의 입장도 생각하고 고려해 볼 만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서 글을 작성합니다. 실제로 제가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인생을 희노애락으로 표현하듯 인생은 즐거움도 아픔도 공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서로 맞지 않기에 티격태격거리며 부부간의 다툼으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고 남편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미룰 수는 없는 부분이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서로의 잘못이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은 아닙니다. 또한 매 순간을 헌신하며 아내의 입장을 너무 배려해 줬는데 뒤통수 맞듯 아내의 외도를 겪게 되는 것은 분명 우리 남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와 외도는 분명 다른 문제로 인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행복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같이 맞춰가는 기간이며 서로를 배려하기 위한 시행착오일 뿐 이로 인하여 남편 스스로 자책이나 절망에 빠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남녀 구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남자는 사랑 없는 섹스와 섹스를 위한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지만 여자는 사랑 없는 섹스, 사랑 없는 관계를 형성하지 않기에 우리가 말하는 남자의 바람보다 여자의 바람이 더 무섭다는 표현이 마음을 주고 안 주고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아내의 바람인 경우 아내는 상대를 분명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는 잠자리 파트너쯤으로 인식하며 순간을 즐기기 위하여 속으로는 아내의 투정도 미친년이라고 생각해도 굉장한 호응과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해 줬을 겁니다. 그렇게 마음도 주고 몸도 주었으니 남편이 보일 리 없죠. 점점 자식들도 보이지 않고 상간남만을 보게 됩니다. 또는 상간남 또한 바람난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세기의 로맨스라도 펼치듯 둘의 행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단계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 관계를 끊어내는 것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흥미를 잃거나 실망을 하거나 우리의 개입으로 인하여 둘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셋째로 외도한 아내의 자기 합리화를 위해 우리는 철저하게 쓰레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자이기에 감정선들을 하나씩 건드려 가면서 비교, 멸시 등을 하며 수없이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대부분의 가스라이팅이 그렇듯 이해관계보다는 어느 한 부분을 콕 집어서 세상 못난 남편으로 만듭니다. 객관적으로 살펴보세요. 가스라이팅은 세뇌에 가까운 것으로서 확실한 구분이 지어져야 합니다. 어수룩한 남편일수록 당하기 쉽습니다. 아내가 잔머리가 뛰어나다면 더욱 교묘하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통의 남편들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그건 아내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지 우리가 욕을 먹어야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넷째로 아내의 입장 이해입니다. 외도가 발각되면 몇 가지의 동일한 형태를 보입니다. 첫 번째, 미안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 두 번째,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나한테 잘해줬으면 내가 그랬겠어? 세 번째, 가출.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가출입니다. 가출은 상간남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부부가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삶이 아닌 자기 혼자만 희생했다는 의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아주 부적절한 판단임에도 그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마치 사이비 종교에라도 빠진 것처럼 상간남에게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가출한 아내의 입장은 왜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기댈 곳이 있어서입니다. 버틸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자신이 남편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으며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외도로 인해 몸을 버렸다 생각합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돌아왔을 때 자신이 처해질 상황들이 너무 싫은 겁니다. 납작 엎드려 지내야 하고 평생 외도한 더러운 여자라는 눈빛과 모멸과 멸시를 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간남이 유부남이라면 오히려 상대의 배신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고 돌아올 이유가 생기지만 싱글이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안고 노예처럼 살아갈 인생을 선택하느니 상간남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살기를 바랄 겁니다.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훗날 버리고 온 자식들을 생각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상간남과의 만남이 부적절했기에 그 부적절한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않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상간남에게 집착하고 상간남의 외도에도 끝까지 버티려 하는 관계로 살아가다 결국 파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는 상간남과는 완전히 떨어뜨려 놓아야 하며 아내의 가출은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가출 따위를 네가 한다면 나는 상간남에게 찾아가고 그 부모에게 찾아갈 것이다 라며 엄포를 놓아야 합니다. 또한 가출을 한 상태라도 더욱 내가 기다릴 수 없다. 가족들을 위해서 돌아오라 회유하며 화를 내지 않고 밝은 미래를 그리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내의 자리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겁니다. 아내의 태도가 미안하다 사죄하며 살겠다라는 입장이면 나도 두 번 다시 얘기를 꺼내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겠다는 것을 말로써 해주고 다독여주거나 받아들여주는 입장을 보이되 상간남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치중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은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장이 도달했을 때의 아내의 반응을 보고 둘 사이 관계 종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남편분들의 분노도 어느 정도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휴정기. 외도를 끝낸 아내가 처음부터 예전보다 더 살림을 노력하며 잘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마세요. 분명 상대의 입장에서는 억지로 관계를 정리당하고 시련의 아픔을 가지고 온 여자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소한 챙겨주는 행위와 되도록 건드리지 않으며 관계를 하나씩 다듬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끌어당김의 법칙. 평소와는 다른 모습과 나를 위한 시간, 금전의 투자 등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남편 자기 발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목숨 걸고 잘해주고 지켜주는 행위는 이제 그만. 이제부터는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과 소비의 시간입니다. 외도한 아내가 염치 없이 무엇을 사달라고는 못하겠죠? 여덟 번째, 상대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며 살림과 육아를 잘하기 시작한다면 관계 회복의 단계로 보셔도 됩니다. 또한 관계 회복이 아닌 지켜보는 단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외도한 아내에게 믿음은 제로에 가깝겠죠. 그런 아내를 그냥 믿기는 힘들지만 평소에 하지 않던 데이트와 여행을 통하여 서로의 마음을 좀 쉬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로 보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홉 번째, 외도에 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외도는 상대에게 치명적인 상처인데 이것을 자꾸 들춘다면 넌 바람 폈으니까 나가 또는 넌 바람 핀 부적절한 여자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 큰 잘못이지만 관계 회복이 아닌 다시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먹으면 이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시다면 술을 끊으세요. 열 번째, 더 이상의 믿음도 함께할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다면 아이들 보모 또는 파출부라 생각하세요. 너 없이 잘 살 수 있고 나와 자녀들은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선다면 그때는 버리셔도 됩니다. 지긋지긋하고 차라리 없는 게 더 편하다면 버리는 게 맞고 자녀를 위해 더 좋은 플랜들을 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의 외도가 유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외도에 노출이 많이 되었거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으로 자랐을 테니까 이 부분은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잊지 마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변수가 될 수 있는 것들. 상간남은 찌질하고 돈을 못 버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고 돈을 잘 번다면 아내는 남편을 떠나갈 수 없습니다. 항상 해오던 씀씀이의 가닥이 있는데 그걸 맞춰줄 놈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만큼 괜찮은 인간들은 이미 다른 여자의 품에서 잘 살고 있거든요. 유부남이란 말이죠. 또 그게 내 거가 될 거라는 욕심을 가지지만 곧 헛된 짓거리였고 상간소나 당하는 상간녀가 될 뿐입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 있다면 가출이겠죠. 아내는 지금 이것도 저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그저 멍청해 보이긴 하지만 나름 그녀만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설계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남편분께서 올려주신 글이고요. 사실 이 남편분께서는 굉장히 진중하시고 원래 결혼 생활 내내 음식도 잘 만들고 뭐 가구 리폼도 하고 무조건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는데요.
저는 남편분께 이제는 본인을 최우선으로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고 여기까지 정말 잘해 오셨습니다. 남편분 칭찬합니다. 네,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좋은 글로 방송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지난번에 제가 캔디랩 한번 해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방송 주제가 약간 무거웠잖아요. 제가 방송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읽어주는 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생뚱맞기는 한데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짧게 캔디가 만든 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힐링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럼 랩 시작합니다. 너네들 설레임과 쾌락만을 위해 불나방처럼 핀 바람 때문에 우리들은 피고 또 피고 통 속에서 살고 있다. 정신 차려 이 자식들아. 너네들이 멋지고 최고라고 바람 피놓은 용서하고 기다린 게 아니야. 인간이면 인간답게 살아야 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게 정상이야. 우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일반인일 정신 차려 이 미친 것들. 상관녀 바람핀 남편 예. 네, 랩 잘하죠. 어쨌든 분위기 전환용으로 제가 랩을 생뚱맞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힐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극복하는 법과 단계별 마음 치유와 성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는 카페가 되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